국민의힘의 당권주자로서 큰 역할을 하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이자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용산에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수의 정치권 소식에 따르면 얼마 전 황교안 대표가 이촌동으로 이사를 왔고 그 이전에 앞서 올 설에는 새해 인사로 용문시장에서 주민들과의 인사를 이어가며 이러한 행보들이 용산의 출마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얼마 전에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긴 하였으나 다소 아쉬운 8.72%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차기 당대표 인지도에서는 높은 지지를 받기는 하였으나 투표 결과 아쉬운 결과로 실망감을 안겨줬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과거 미래통합당을 이끈 전력과 태극기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앞세우며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황교안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출마를 강행한다면 현 지역구 의원인 권영세 의원과의 경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통일부 장관으로 2022년 5월부터 통일부를 이끌고 있는 권영세 장관은 지역구 관리에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운영과 통일정책에 관한 큰 기대감이 높은 윤석열 정부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단 1원도 줄 수 없는 강경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정운영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총선의 공천을 위한 경선이 치러진다면 권영세 대 황교안의 구도는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권영세 장관은 하반기 국무총리설과 다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할지 그 기반의 무대가 용산이 될지는 차차 두고 볼 문제입니다. 허나 이태원 참사의 흔적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 지역구 용산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의 여파를 과연 어디까지 피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과 이어질 듯합니다. 민주당으로선 황교안 후보의 용산 출마로 만약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내용이 불거져 황교안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낙마하여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한다는 시나리오를 구성한다면 어부지리로 당선권을 확보하게 되어 반가운 입장으로 바라볼 텐데 민주당도 현재 여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현 지역위원장인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과 용산의 민주당 정치의 밑거름을 닦아놓고 용산이라는 험지에서 민주당으로서 3선의 구청장을 역임한 야권의 거물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과의 경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선으로 후보가 정해진다고 한들 현재 둘로 나눠진 민주당의 상황은 누가 잠재울 수 있을지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지는 차차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 경험이 높은 정치 신인이냐 뛰어난 관록을 지닌 덕망 높은 정치인이냐의 선택은 올 추석 이후 조금 뚜렷하게 나타날 듯합니다. 국민의힘 대 민주당, 민주당 대 국민의힘, 서울의 중심 용산이라는 중요한 위치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접점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수 있을지 대통령실 이전과 이태원 참사 이후 치르는 첫 번째 승부에서 과연 용산 주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 용산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용산정책연구소였습니다.